광복절 특사 저희가 좀 이제 그 얘기 나오실 거. 김경수 전 지사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법무부가 이제 누구를 이제 사면을 할 거고 그리고 복권을 할 것인가 이 결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단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복권 명단에 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일단 민주당 쪽은 약간 떨떠름한 분위기입니다. 그 민주당이 좀 떨떠름하겠지만 지금 범야권에서는 상당수가 환호 자격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대안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돼버리면 우리는 대안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가령 김동연, 김두관 이런 사람이 대안이 아니겠냐 이러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스타가 한 명 있어야 뭐 삼김 체제가 된다든지 이럴 텐데 이번에 김경수가 등장을 하면 김경수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다 틀고 나오잖아요. 예. 물론 징역 2년을 다 산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사면이 됐고 사면은 자연인 실형이죠 지금은. 이번에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김경수, 김동연, 뭐 김두관 또 플러스 알파 이래서 문자 그대로 민주당은 대중에게 내서 후보들이 많은 거예요. 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글쎄요. 나는 지금 정체성부터 의심받는 분들이 뭐 화양연화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자기 상품도 못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막 인기가 있고 셀럽이다 뭐 이래서 어디 가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예.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있는 줄 아는데 대선 국민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예. 자기 상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사실은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만의 상품 얘기하셨잖아요. 국민 예. 눈높이라는 큰 상품을 내놨고 거기 안에 이제 뭘 채워 넣을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금융투자세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전기료 감면.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일본이들 소득 하위자. 네. 전기료 그 감면 부분은 그런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네. 가령 이렇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원래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힐러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데 트럼프가 가령 TV 프로그램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예?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죠. 마가 메가 이 공약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공약들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나름대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평소에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나? 물론 밑에 스태프들이 다 만들어 줬겠죠. 예. 가령 뭐 관세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대중무역은 어떻게 하고 다 이런 정책들이 쫙 나오는데 그리고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뭐 흥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한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안도를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예컨대 뭐 8% 포인트 차가 나게 민주당을 압도를 하지만은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경고를 하고 싶어요. 야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다. 가령 이번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신문에 쭉 지난 한 몇 달 동안 나온 거 한번 보세요.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외국인들 손에 놀아나느냐.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아직도 이게 다른 정상적인 그 시장들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외국 선진 시장들 시장들에 비해서 너무 지금 위험한 시장으로 좀 돼 있단 말이에요.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학개미가 있고 서학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동학개미들이 이게 지능선으로 한국 국장에서는 빠져나온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가자. 뭐 이런 말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다면 정부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1,400만 계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대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이해를 잘 했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투세 아니면 전기료 감면 이런 작은 스몰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차라리 금리 가지고 더 큰 거 가지고 그럼요. 더 선명한 일자리 가지고 2030 일자리 이런 부분을 노동개혁 얘기하자. 나는 금리를 이런 이번 8월 달에 선제적으로 난 내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경제 지식으로는. 그런데 하는 총재도 그렇고 조심스럽죠 요즘. 예, 물론 집값 조심스럽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한국 시장이 뒤따라가면요, 우리나라는 늦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한번 내렸잖아요. 예. 유럽은 내리고
일본은 거꾸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뭐 그러다가 이번에 주식시장 폭락하는 걸 보면서 아 뜨거라 이래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올해 3번을 내리느냐 아니냐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3번은 내리겠죠. 그런데 미국 시장이 내리기 전에 나는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적어도 0.5% 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솔직히 이번에 이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는데도 그 당일날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가령 기재부라든가 뭐 F4 회의가 성태훈 있는데 실장 복귀하고 휴가 갔다가 예, 그 정도는 이튿날 F4 회의가 네. 열린 거예요. 그 이튿날 예, 정책실장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한은 총재하고 F4 회의를 여는데 예. 그 이튿날 열었단 말이에요. 늦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예, 그 이튿날 그런 회의를 하는 겁니까? 당일날 아침부터 심상치 않으면 금요일날 왜냐하면 조짐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당일날 아침부터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낮에 예, 금방 그 판단은 윤 대통령이 내리는 거 아니 아닙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으면 네. 기재부 장관이 그 준비를 해야죠. 기재부 그러니까. 장관이 해서 F4 회의를 열고 이왕이면 그 자리에 예. 대통령도 휴가를 취소하고 와서 크게. 예, 했으면 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윤 대통령 보고 박수를 다 쳤을 겁니다. 왜 안 그랬을까? 예,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야,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중산층 서민들을 걱정을 하고 있구나. 다들 박수를 쳤을 건데 윤 대통령은 그냥 시골에 가서 뭐 시골에도 가까이 되지만 시장의 좌판에 앉아서 환하게 민생 웃고 속으로. 있는 예, 그 웃고 알겠습니다. 있는 사진이 국민은 울고 있는데 예,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무너진 알겠습니다. 중산층의 허파를 뒤집어 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했고 방금 전에 이재명 지금 후보 얘기도 했는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냐 물어봤더니 윤석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수회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이게 재밌습니다. 영수회담에다가 여야정 이제 그 앞에 협의체를 만들자 이 얘기인데 어느 게 먼저냐 하는데 민주당은 영수회담 먼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도 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이 모든 키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면 한동훈은 괜찮다는데요. 한동훈 대표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 통치 구조를 보면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인데 행정수반이잖아요. 예. 행정수반이 하필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는 타이틀을 만난다? 그러면 여당은 찬밥 신세가 된다? 그 여당은 그러면 늘 그 대통령이 직할 통치 대상이 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 야당 대표는 그러면 대통령과만 협상을 하면 여당 대표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예.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이 그런데 내용을 지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 대통령 만나고 싶겠어요? 내가 윤 대통령 안 만납니다. 왜 그러면 지난번에 저번에 전화번호도 주면서 아주 전화라고. 씁쓸한 추억이 있어요. 아니 영수회담이라고 또 해서 모셨더니만 카메라맨들이 다 나가는데 잠깐만 스탠바이 하세요 기다리세요 하고 그 카메라맨들 다 있는데서 카메라맨이 자기를 다 찍고 있는 데서 한참 하고 싶은 얘기를 윤 했습니다. 대통령을 네. 공격하는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멍하니 있다가 예. 솔직히 말해서 멍하니 있다가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게. 네네네. 그런데 그런 영수회담 또 하고 싶겠어요? 지금 영수회담을 하자는 분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서 지금 또 발의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발의한 게 이게 그냥 발의한 게 아니에요. 그게는 이제 김건희까지 이름을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윤 대통령이라도 그래 영수회담 한번 하자 이 얘기 절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즌 2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